자, 그럼 삼월학평 해설 강의 1번 문제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월학평의 진정한 목적은 이 점수만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 또는 실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두 가지 모두 여러분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3월학평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점검이에요. 자, 내가 일단은 시험장에서 수원 수투 한정으로는 전 과목 시험을 만났잖아요. 자, 그리고 이 문제지에서 이제 여러분이 뻔하게 쉽게 만난 문제들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나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쉬운 문제에서고 어려운 문제에서고 여러분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바로 쓰인 개념에 대한 점검입니다. 좀 쉬운 문제들로 출제됐다고 해서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개념이라서가 아니라 다음 시험에선 언제든지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자, 그것들이 이 시험지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하나씩 쓰인 개념들을 먼저 점검한다. 자,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점, 그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쓰인 개념이 부족한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쉬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자,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문제 안에서 잘 적용해 나간다라는 부분에서 좀 연습이 필요했다거나 시험장에서 침착함이 필요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씩 되짚어 살펴보면서 다음 다가올 시험을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쓰인 개념은 다음 시험에선 언제고 더 어려운 시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각각의 내용들, 지금 문제에 보이는 개념어들에 집중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피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있는 기호, 바로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듭제곱근,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유리수 지수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짝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뜻과 성질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유리수 지수로 확장 정의, 지수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 계산을 위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유리수 지수를 이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둘이 손을 맞잡고 있는 개념인 만큼 둘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해도 전제 조건이 밑 A가 양수여야 돼요. 유리수 지수로 여러분이 이것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통해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서부터는 밑의 조건이 역시 A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전제 조건이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유리수 지수를 통해서 지수 법칙 계산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계산에선 훨씬 유리하고요. 자, 거듭제곱근 자체도 고난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개념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자, 그럼 이 부분 54를 소인수분해 했다고 생각하고 2 곱하기 27이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이것을 유리수 지수의 정의에 따라 2 곱하기 3의 세제곱, 여기에 3분의 1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각각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 곱하기 3분의 1제곱이 되었어요. 그리고 2의 3분의 5제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주면 3의 1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나머지 부분 두 개를 다시 계산을 해주게 되면 2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제곱이 되었으므로 3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이 되어서 3, 4, 12 정답을 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고요. 자, 거듭제곱근, 이것의 뜻과 성질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이용하여 유리수 지수로 확장 정의하고 유리수 실수 지수까지 지수 법칙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지수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습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와 비슷하게 로그에 대해서도 뜻과 성질에 대해 간단한 계산 및 그것의 의미 등을 지금과 같이 물어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빠짐없이 하나씩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월 학평에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번 문제. 역시 쉬운 문제로 이번엔 수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개념은 무려 미분이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극한값 살펴보면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중요 개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미분계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지금
h 자리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3 플러스 h이기 때문에 리미트 h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3 플러스 h가 있고 빼기 f3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미분계수 f'3이라는 녀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주어져 있는 fx라는 3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것을 f'3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은 여기에 2만 하나 붙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녀석 h, 2h분의 f3 플러스 h 빼기 f3. 자, 극한 계산의 기본 원리는 극한의 성질입니다. 극한의 성질은 부분 모두 수렴하도록 변형해서 분모 쪽이 0에 수렴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각 리미트 기호를 따로 붙인 것처럼 극한 값끼리의 곱으로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리미트 이 녀석 파란색까지가 지금 f'3인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은 바로 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다항함수의 도함수에 의해 fx 주어진 것을 f'x 구해주게 되면 자, 계산 자체는 매우 간단한 것들이 출제됩니다. 3x제곱 천천히 지금처럼 해주면 되고요. 2 앞으로 내려와 주면 마이너스 6x 되고요. 그 다음 x는 미분에서 1이 되었다. f'3이라는 녀석을 계산해 주게 되면 27 빼기 36, 18 플러스 1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답 바로 1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10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것이 정답이므로 5.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계수의 정의 등의 개념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의 모평 문제 등에서 올해 수능시험 문제 등에서는 4점짜리 문제로 만날 가능성도 높은 개념이니까 미분계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방금 이용한 도함수 공식 등도 모두 만들어지게 됨을, 그리고 여러분 수2에서 만나는 미분 파트의 학습 목표들 중 절반이 이 미분계수 및 도함수의 정의와 관계된 내용들임을 다시 한번 감안해서 잘 복습할 수 있도록 1번, 2번 오히려 쉬운 문제로 출제되었으니까 이거 쉬운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험에는 이게 고난도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어떤 부분을 복습해야 되는지 쓰인 개념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양수로 주어진 부분 동그라미 치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막 섞여 있는 부분 물결로 밑줄 하나 치고요. 자, 이것은 삼각함수의 역시 정의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그려서 몇 사분면에서 x좌표, y좌표, 그리고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각각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자, 각각을 따로따로 공식이나 그래프만을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사인, 코사인 등의 그래프가 여러 개가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믹스되어 있을 경우 삼각함수의 무려 정의입니다. 이것을 통해 계산해 주게 되면 한 번의 계산으로 모든 것을 그려내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삼각함수의 부호 등에 대해서도 이게 원주상에서 이와 같이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생각하였을 때는 그냥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기울기를 탄젠트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코사인 세타가 양수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각각의 부호뿐만 아니라 어느 지점이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값을 다 구하는 데에도 한 번에 모든 것이 처리되더라.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 코사인 값이 양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0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면요. 코사인, 사인, x좌표, y좌표를 각각 코사인과 사인으로 한다면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코사인분의 사인이 된다. 탄젠트 세타가 바로 이와 같은 녀석이 된다는 삼각함수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된다. 그냥 단위 원의 방정식인 거잖아요.
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든지 부호라든지 값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모두 이 원을 통해서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코사인이 지금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2배 해주게 되면 2 사인 세타 이퀄 마이너스 1이 되었고요. 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지금과 같이 이 지점에서의 이 각을 표현하고 있는 동경이 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에서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다.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으면 자, 그 다음은 이 단위원의 방정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30도인 게 금방 보이기도 해요. 자, 그것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곱 집어넣어서 구해주게 되면 이거 2분의 루트 3 이제 양수로 구해줘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거기서 탄젠트 세타 바로 이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을 나누어서 구해도 되고요. 이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번으로 정답 구해주어도 되겠고요. 자, 1, 2, 3번에서의 공통점 사실 4번까지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개념의 정의예요. 1번은 유리수지수, 거듭제곱근. 그리고 2번은 미분계수의 정의. 3번은 삼각함수의 정의. 4번은 연속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의 뜻, 삼각함수의 뜻, 미분계수의 뜻 등으로 우리가 교과 개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그것이 쉬운 문제로 출제되었더라도 우리가 3월학평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살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에서는 x 이퀄 3에서 연속 거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모든 문제가 다 쉽진 않잖아요. 자, 지금처럼 x 이퀄 어디에서 연속이라고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각각 정해져 있고 그것이 서로 같다라는 바로 한 점에서의 연속은 연속의 뜻을 통해서 살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극한 계산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은 이게 3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x가 3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녀석이 f3이라는 함수값과 같다라고 지금과 같이 처리해주면 되고요. 어떤 구간 또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등이 주어졌을 때에는 연속의 뜻 외에도 또 다른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연속함수의 성질 등을 이용해야 해서 보다 어려운 문제 상위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지금처럼 한 점에서의 연속으로 좁힐 수 있었을 때는 이와 같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 언제나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를 우리가 확장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 연속의 뜻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한 점으로 후보 지점을 좁힐 수 있도록 공부하는 연속함수의 성질 등 또 다른 개념에도 같이 복습 포인트를 두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것은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의 개념을 이용해 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좌극한 값을 지금 위에 있는 함수식을 통해서 구해주고 이렇게 우극한 값을 아래에 있는 함수식으로 구해주게 되면 여기까지만 구해주어도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a라는 함수는 이 구간에서 닫힌 구간 3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닫힌 구간에서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반닫힌 구간이에요. 이 부분에서의 연속을 이용하면 네가 f3이라는 함수값이랑 같을 것은 딱히 따로 살펴보지 않아도 되고요. 자, 너는 극한의 뜻에 의해 x가 3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fx라는 함수식은 바로 2x 플러스 a라고 두고 하면 되고 자, 이것은 x가 3보다 크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래에 있는 함수식대로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a라고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좌극한 값 구해주면 3, 2, 6 플러스 a라고 구해지면 되고요. 우극한 값 구해주게 되면 2 플러스 a라고 또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기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a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연속이라는 내용에 대해 지금처럼 한 점을 바로 주었을 때는 연속의 뜻을 이용할 수 있음이 선명하게 주어지는 거다. 여기까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를 내가 후보 지점으로 해서 어디에 대해서 이 연속의 뜻을 이용해야 될지, 자, 그 부분을 위한 개념 또한 같이 복습해 두어야겠다. 연속함수의 성질. 자, 여기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앞서 1, 2, 3, 4번으로 주어진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어떤 개념의 정의를 묻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자, 그 기호가 문제에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자, 이것은 적분 단원에 대해서 평가원 또한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 개념을 지금과 같이 읽어내는 거, 전년도에는 22번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기호가 없는데 적분을 이용해서 풀이했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내가 문제 독해에 이용한 개념이 부정적분의 뜻이었다라는 거. 자, 문제 안에 주어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F'이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F0를 구해야 되니까 Fx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미분해서 이거 되는 함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미분해서 이 녀석 되는 함수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분의 뜻, 정의를 바로 읽어낼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 평가원 시험에선 22번에서까지 독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적분 문제인데 인테그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것을 읽어냈어야 한다라는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너무나 쉽습니다. 자, F'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갈 녀석 살펴보면 3x 제곱 더하기 2x잖아요. 자, 그럼 fx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기호 없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뭘 미분하면 이게 되니? 라고 부정적분의 뜻대로 생각을 해주면요. 계산 또한 너무나 쉽습니다. x세제곱 미분한 게 너고요. x제곱 미분한 게 너잖아요. 플러스 c. 거기서 f1의 값이 지금 현재 6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f1. 자, 다항식에서 자주 수치 대입하도록 되어 있는 값이고요. f1은 개수의 총합이다라고 적어놓고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6이면 C의 값은 4가 될 수밖에 없다. fx라는 녀석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또 구하라고 했던 f0라는 녀석도 사실 상수항의 값을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가지. f1이라는 것은 뭐라고? 개수의 총합. f0라는 것은 뭐라고? 상수항.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항등식 그리고 다항식 꼴에서 자주 수치 대입되는 꼴이니까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고요. 자, 1번부터 쭉 생각해보면 대단원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뜻들입니다. 지수, 로그가 첫 번째 단원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원. 그래, 삼각함수였는데 삼각함수의 뜻. 그것 또한 3번 문제에서 그대로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이용이 됐고요. 자, 수투로 넘어와 보면 그래, 3번 문제는 미분의 뜻, 미분계수의 뜻이었어. 4번 문제는 2번 문제가 미분계수의 뜻이었고요. 4번 문제가 연속의 뜻이었잖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대단원이라고. 자, 여기는 바로 적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대단원 중에서 지금 수열이라는 단원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왔잖아. 6번에 있는 거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여기에서도 부정적분의 뜻, 최근 개념의 정의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니까 자, 정적분의 정의도 같이 기억해 둘 겸, 그리고 이것은 현 교과 과정에서만 좀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한 풀이 또한 옆에 다른 풀이로 하나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풀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을 적분한 것으로 구해도 돼요. 자, 이것이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라고 구해지는 거잖아. 자, 이 부분 계산할 때는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 C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값이 구해지기 때문이에요. 0, 1 집어넣어주면 이게 바로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1의 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2가 되려면 F0의 값은 얼마다? 4가 된다라고 지금처럼 정적분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정적분은 정의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상에서의 함수값의 차, 변화량을 지금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을 이용해서 뒤에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파트의 문제를 또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 개념들에 대해서 각각의 단원별로, 대단원별로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두도록 하자. 고난도 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이용된다. 자, 그럼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의 동그라미 치도록 하고요. 자, 수열 단원의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수열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바로 수열 단원은 수열의 뜻대로 나열해보고 그것을 관찰해보고 그 다음 규칙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단원이고요. 자, 그래서 역시 6번 문제 등차,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은 자, 이 발견할 요소들이 실상 정해져 있는 문제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등비수열의 뜻이고요. 그리고 일반항 합공식을 구해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되고, 등차, 등비가 아닌 이번 시험지에도 이제 15번처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수열들을 만났을 때, 자, 그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의무사항으로 우리에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등차, 등비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방금 전에 언급한 것들이에요. 각각의 개념대로 등차, 등비 수열의 뜻, 그리고 일반항과 합을 구해나가는 과정, 거기까지만 잘 공부해주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의무사항은 거기에서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두 시험장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이므로 당연히 등비 수열의 뜻, 제일 먼저 등비 수열의 뜻이 무엇인가요? 일정한 수를 곱해가며 다음 항을 만든 수열이라고 해도 되고요.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S2분의 S4처럼 실제 시험지에서 아예 분수꼴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등비수열의 뜻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의에 해당하는 요 개념을 먼저 묻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분수꼴이 주어졌을 때 가급적이면 등비수열의 뜻대로 정확하게 공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도 나열이고요. A1 더하기 A2 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여기서 비율을 직접 구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요만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을 각각의 분수로 유리식의 성질대로 분리해냈다고 치면 파란 쪽은 1로 그냥 약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빨간 쪽이 그냥 R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빨간 쪽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1 플러스 A2 분의 A3 플러스 A4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뜻대로 A1부터 쭉 나열해 가며 등비수열의 뜻대로 한다면 여기 R을 곱해가며 그래서 인접한 두 개의 항 사이의 비율은 언제나 R로 일정. 자, 근데 두 개 가면 어떻게 돼요? R제곱이라는 거예요. 두 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R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R제곱 곱하기 A1, 나도 R제곱 곱하기 A2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합끼리도 R제곱배의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을 분배 법칙을 통해 어렵지 않게 설명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구해나가는 과정의 아이디어를 복습했을 때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실제 평가원 시험에서도 고배점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발상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는 지금과 같이 일정한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나열해 보면 좋다. 그리고 합에 대해서 구해나가는 과정도 지금처럼 합을 두 번 연이어서 이렇게 두 줄로 나열을 해두고 거기서 R배를 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합공식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습해 준다면 문제에서 이 부분을 바로 찾아서 지금 R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R제곱 이퀄 4잖아요.
자,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큰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의 값이 풀마 2 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R이 2가 됨을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우리 A5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5가 얼마예요? 지금 48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는 R분의 1씩 곱해주면 된다. 24가 되는 거 하나 구할 수 있었고요. 아, 또 그러면은 R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3번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 그럼 8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A1의 값은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것이 등비수열을 나열해보고 일반항을 구해나가는 과정에서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했던 것을 그대로 응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r분의 1이라는 공비를 3번 곱해서 구할 수 있었다라고 처리한 것으로 3 플러스 48. 정답은 51이 되었다. 여기까지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요. 아, 3 플러스 24예요. 3 플러스 24.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24. 정답은 27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등차 등비수열 가장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발견해야 될 대상으로 공부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뜻으로부터 일반항 합공식을 구해나가는 과정, 거기까지를 무엇을 통해? 나열을 통해서 구해나갈 수 있도록 공부해두면 가장 좋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각 대단원에 대한 제목에 해당하는 대단원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지금 6번까지 모두 정의대로 살폈고요. 자, 7번에서는 이제 그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 뜻과 성질들이 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는 뭐에 밑줄을 치면 되냐면 감소할 때라고 밑줄을 쳐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은 그래. 닫힌 구간에서 감소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감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소의 판정에 해당하는 명제가 있는 거예요. 자, 뜻은 x1보다 x2가 커졌을 때 그거일 때 혹은 지금처럼 이거 이면이라고 해도 됩니다만 자, 교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fx1보다 fx2는 작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감소의 뜻이 되겠고요. 판정법은 어떤 열린 구간 내에서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그럼 증가한다. f 프라임이 0보다 작다. 그럼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소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감소할 때 프라임에 대해서 반대로 구해낼 때는 0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정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뜻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감 극대극소 여기까지만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의 판정을 통해 자, f'x 도함수의 활용을 통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구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와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해 주게 되면 x 빼기 5에 x 플러스 1이 되지 않니? 자, f'의 무엇을 통해서 부호를 통해서 fx의 무엇을 증가 감소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f'의 그래프를 그려서 혹은 증감표를 그려서 마이너스 1에서 5 이 두 군데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f의 증가 감소를 설명해 주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예쁘게 그려보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곡선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 프라임이 음수인 부분은 모두 감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닫힌 구간으로 마이너스 1을 구간 끝값으로 잡아도 닫힌 구간으로 5라는 녀석을 역시 구간 끝값으로 잡아도 닫힌 구간 내에서 이것이 모두 성립하니? 라고 이제 여기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아, 조금만 옆으로 가도 감소임을, 음수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맨 끝값과 다른 값을 살펴보아도 무조건 x가 우측으로 가면 함수값은 작아지는 이 정의를 만족시킴을 알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 5, 구간 끝값에 5를 포함한 닫힌 구간을 잡아주어도 이것이 모두 감소 구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B, A 등을 이 안쪽으로 잡아줘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최대한 B와 A의
차를 크게 만들려면 최대한 멀리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보다 더 가주게 되면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 생겨버려. 더 가버리게 되면 증가하는 구간이 생겨버리게 돼. 자, 그래서 A와 B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 때가 우리 둘이고 5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6이라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이 내용은 이 닫힌 구간에서까지 그 끝값까지를 모두 고려해서 증가 감소를 정확하게 판정해 본다라는 것으로, 자, 이러한 녀석이 뭐에도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방정식의 실근이라든지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정의대로 정확히 따져보았을 때 22번에서 이와 같은 증가 감소 구간이 더 생기고 덜 생기고에 대해서 우리가 판정해야 될 문제가 뒤에 안배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간단한 계산이므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된 개념 곱의 미분법이고요. 자, 지금은 그냥 이것이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 계산술로만 이용이 되었지만 곱의 미분법, 이 또한 앞에 2번에 있었던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도함수의 정의대로 유도해 나가는 과정 또한 복습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복습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이용된 것이 아니라 이 곱의 미분법을 이용한 계산술까지만 이용이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양변을 미분해 주면 돼요. 양변을 미분을 해주게 되면 fx 플러스 x 플러스 1의 f 프라임 x, 그 다음은 gx 그리고 1-x의 g 프라임 x에서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는 1-x를 미분한 쪽은 마이너스가 붙고 gx구나. 자, 그 다음 gx 쪽을 미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1-x의 g 프라임 x까지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우변에 지금 주어졌던 것이 x세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이므로 우변 미분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이 지금 f0의 값이 4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로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여기다가 제로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f0 더하기 f 프라임 제로 빼기 g 제로 더하기 제로를 대입했으니까 g 프라임 제로 이퀄 0을 대입했으니까 0을 대입하면 상수항이 구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것은 이 둘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f0라는 녀석은 지금 문제에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g0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원식에다가 x 이퀄 제로를 대입해주면 바로 g0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x 이퀄 제로를 대입해주면 f0 더하기 g0가 우변에서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f0의 값이 4라고 되어 있으니까 g0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여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전체는 플러스 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9가 되려면 f'0 더하기 g'0의 값은 2가 된다. 정답 2번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곱의 미분법에 대해서 그냥 계산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이고요. 자, 이 8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도함수 공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x의 n제곱의 도함수를 공부합니다. 합차 실수배의 미분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곱의 미분법을 공부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도함수의 정의대로 유도해보는 과정까지를 복습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것이 미분단원에서 공부했던 앞에 있었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 전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잘 복습해 주는 것으로도 지금처럼 3점 혹은 4점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